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복지정책 관련 정책 기자회견. 2022년 1월 2일 11시 국회 본청 225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절대 빈곤 없는 나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긴 터널과 고단한 인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코로나19를 물리쳐 마스크를 벗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정책으로 절대 빈곤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은 16.7%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최악인 수준인 43.4%에 달합니다. 어르신 2분 중 1분 정도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2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것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절대 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의 복지 정책과 전략은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절박한 분들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큼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짐으로써 공동체 정신과 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오래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밥을 굶는데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서초동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 속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부양의무자인 딸에게 생활고를 알리기 싫었던 이 여성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고 결국 외롭게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자 폐지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 때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였습니다. 특히 빈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약도 안 지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는 찔끔찔끔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차기 정부가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정 철학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혁신의 길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길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위소득 40% 이하를 기준으로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복지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가 크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인식과 가치관, 사회구조가 크게 바뀐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빈곤 문제를 가족의 연대 책임 문제로 돌리는 것은 20세기 개발시대 사고방식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년 부양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실업과 고용불안, 집값 상승, 사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자의 반타의 반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2030 청년 세대들은 부양하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당장 본인이 먹고 살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노인 빈곤율 OECD 1위, 상대 빈곤율 OECD 4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이 73만 명에 이르고 그중 18.9%가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까지 기준 완화에 따라 23만 명 정도가 수급자로 전환되더라도 2022년부터 비수급 빈곤층은 아직도 50만 명이나 계십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이 50만 명이 받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물론이며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장애인,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독거노인 등 직접적 복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려운데 부모님을 부양해온 2040 청장년들까지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새롭게 수급을 받게 되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약 100만 명도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150만 명 정도가 부양기준 폐지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으로 연간 약 3에서 5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복지부 2차 기초생활보장계획과 복지학회 논문 등을 토대로 추계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 핑계를 대왔지만 한 해 국가 예산 607조 원의 1%도 안 되는 예산이 없어서 이 150만 명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기득권 재정 구조를 고치겠다는 혁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대해 가족의 파괴와 도덕적 불감증의 확산, 그리고 수급자 신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사전증여로 수급권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을 통해 방지하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려 강화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장려제도 강화를 통해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7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된다면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이며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겠습니다. 의료 쇼핑이 만연하거나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장기 입원 등 불필요한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증과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들고 장기 입원과 고가 약 사용에 대한 더 철저한 감시를 통해 합리적인 통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급자에 대한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때문에 자동차를 없앨 수 없듯이 약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도 마음 편히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가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괴물로부터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며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즘도 명절이 되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합니다. 실직해서 아르바이트로 겨우 먹고 사는데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바빠서 못 간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냉골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데도 제대로 지원받지도 못하고 오늘도 폐지 주우러 나가시는 어르신들.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고 싶어도 빈손으로 가기 죄송해 연락조차 못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신 어르신들의 최저 생계만큼은 나라가 책임지겠습니다. 집도 없고 희망도 없는 청년들을 부양의무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를 시작으로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집중 지원을 통해 심화되는 양극화, 커지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복지정책과 전략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 할 때가 아닙니다. 저 안철수에게 차기 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복지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집중복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복지정책과 복지전달 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이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